네,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한옥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식, 한복,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옥, 우리 문화의 의식주, 세 가지 문화를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옥의 특징과 가치. 한옥의 가치는 우리나라는 사계절 구분이 매우 뚜렷하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합니다. 또 예로부터 배산 임수형 지형을 가장 좋은 주택지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친환경적이고 또 그 안에서의 과학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가치입니다.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환기하는 과학적인 주택입니다. 기단을 높여서. 자, 기단이란 땅과 그다음 주택 사이의 그 간격을 말하는 거죠. 기단을 높여서 집을 배치하여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고 벽체에 사용한 흙, 문에 붙인 창호지, 나무 등이 자연적으로 습기를 조절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온돌과 또 여름철에는 마루가 한 집에 공존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우리 주거 환경의 온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식 구조로 인해서 개방성으로 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 달라지는 집. 자, 나무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내진성이 있는 지진에 견딘다는 의미죠. 커다란 공간과 계구부가 있습니다. 창과 문을 많이 달고 분합문 등으로 여름과 겨울에 열고 닫아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분합문이란 마루와 방 앞에 설치해서 접거나 열 수 있게 만든 큰 문을 분합문이라고 합니다. 또 유교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과 내외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외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우리 유교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또 안채, 사랑채, 행랑채의 기단 높이를 달리해서 위계를 나타냈습니다. 안채란 여자 주인이 사용하던 공간이고요. 사랑채는 남자 주인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행랑채는 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관이 집안 내부 공간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기단의 높이를 달리해서 그 유계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자, 아까 앞에 말하는 것처럼 배산임수의 의미는 여러분 알고 있죠? 네,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다라는 의미죠. 또 열린 문을 통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청마루의 천장은 높고 앉아서 생활하는 방의 천장은 낮습니다. 자, 교과서 51쪽을 참고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한옥의 특징으로 갑시다. 채 배치. 채라고 하는 건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쓰는 사랑채를 가장 높게 위치하였고 안채, 행랑채 순으로 수직적으로 위계 있게 구분을 했습니다. 장지라고 하는 건 방과 방 사이 또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서 끼우는 문을 말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건 여름철 창문이나 대청에 햇볕을 가리는
물건을 말하고요.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교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당은 보통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의 뒤쪽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한옥의 지역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구조와 또 재료, 집을 지은 재료를 달리 사용했는데요. 남부지방 보겠습니다. 남부는 부엌, 방, 대청이 일자형입니다. 일자형. 자, 남쪽 지역은 기후가 덥지요. 그래서 일자형으로 해서 바람의 순환이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시 지붕의 모습도 일자형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지붕의 모습, 기역자형이 많지만 미음자형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중부는 남부와 북부의 중간 지역이므로 여러 가지 모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북부는 지붕의 모습이 그러면 어떤 자일까요? 네, 그렇죠. 미음자입니다. 자, 왜냐? 추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미음자, 폐쇄형 구조로 주택을 짓습니다. 제주도, 자, 바람도 많지요. 비도 많지요. 집은 낮고 가옥 벽면은 돌, 또 지붕은 날아가지 않도록 총총이 얽어매는 독특한 형태로 집을 짓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생활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외국 주거 양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었죠.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주거가 등장하였습니다. 즉, 여러 형태의 주거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서구화, 전통적인 한옥이 사라지고 점점 서구화되면서 좌식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바뀌었을까요? 네, 그렇죠. 입식이죠. 좌식의 반대. 입식은 서양식입니다. 또 절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절충이란 좌식과 입식이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 형태가 다양해졌죠.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동주택이 널리 보급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원룸 주택이 증가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인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있고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대주택 보급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주택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주거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 바뀔까요? 네, 거주, 그냥 사는 공간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임대주택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봅시다. 가족 단란,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예전에는 안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거실입니다. 부엌은 가사 노동 공간만이 아니라 가족 단란과 접대의 생활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 주생활 문화의 특징을 볼까요? 자, 주거에 무엇을 강조할까요? 예, 바로 능률성을 강조합니다. 능률성, 즉 가사 노동이나 집안 일을 할 때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과 방에는 기능적인 가구를 갖췄고요. 부엌은 효율적인 급배수 시설과 또 난방 설비를 갖춰놓고 있지요. 화장실은 수세식을 결항해서 실내에 배치를 했습니다. 주택 형태를 봅시다. 공동주택이 주거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죠. 주상복합이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결합된 거를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또한 원룸형 주택도 증가하고요. 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 자, 단독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해서 빌트인 주택, 자, 빌트인, 네, 영어 뜻이 뭐겠어요? 빌트인, 네, 집을 지을 때 함께 짓는 거죠. 함께 주거 공간의 구조 또는 가구의 공간 활용을 구상해서 디자인하여 처음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게 빌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인텔리전트 주택, 인텔리전트, 자, 뜻이 뭡니까? 인텔리전트? 네, 지적인, 똑똑한 이런 뜻이죠. 즉 스마트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거 공간의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주문식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문식. 여지까지의 아파트는 획일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주문식 아파트는, 자, 공동주택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거 공간 특징에 맞게 또 입주자의 개성에 맞추어서 주문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집집마다 다른 이런 공간을 갖는 경우도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의 재료와 기술이 변화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 건축 기법, 건축 재료의 발달로 주택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됩니다. 자, 대형화, 고층화.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형화, 고층화 되려면 건축 기법이 매우 뛰어나야 됩니다. 즉, 내진성과 안전성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또 건축 재료 역시 내구성과 또 바람의 저항이라든지 공기의 저항 등등에 견딜 수 있는 여러 건축 재료들, 건축 기법들이 있어야 이런 대형화, 고층화가 가능합니다. 스틸하우스, 자, 이거는 강철로 지은 집이고요. 그 다음 조립식 주택, 플러그인 주택이란 이것도 역시 조립식과 비슷한데요. 플러그인, 끼운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이렇게 해서 건축에 필요한 시설, 자원, 시간,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 캡슐 주택도 등장했죠. 캡슐 주택. 자, 모양이 캡슐 모양입니다. 캡슐. 자, 문이 있고. 보통 관광지에 가면은 이런 캡슐 주택 형태의 어떤 숙소 또는 호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쪽과 52쪽을 공부했고요. 네. 자, 이번 수목금 3일 동안 프린트 24, 25, 26. 자, 주생활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의 주택, 한옥의 특징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하게 만나요.